어린아이들을 키우시는 전국의 부모님들 안녕하시죠? 오늘은 자폐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폐, 정식 명칭은 오티즘 스펙트럼 디스오더 ASD라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부모님들,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아직도 자폐를 불치의 병으로 알고 계신가요? 아닙니다. 자폐는 불치의 병이 아닙니다. 물론 세계의학계는 자폐를 아직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나 2015년부터 어린이 자폐가 깨끗이 치료되고 있습니다. 어디서요? 대한민국에서 말이죠. 갑자기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좀 뜨악하실 것 같습니다. 저도 이렇게 서두르듯이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좀 들어보시죠. T, ADHD, 자폐 이런 것들은 모두 신경정신과적 질병입니다. 뇌 속의 신경이 손상을 입었을 때에만 나타나는 증상이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증상들에는 엄연한 질서가 존재합니다. 형님 먼저 아우 먼저도 가끔 보이긴 하지만요, 대부분은 위계의 질서가 분명합니다. 뇌 속의 신경이 고장을 일으키고 방치 악화되면 꼭 다음과 같은 순서를 밟습니다. 첫 번째 단계, 아이가 짜증을 내고 별거 아닌 일에도 징징대고 뭐 할 말이 있으면 말을 안 하고 울어서 의사를 표현합니다. 이게 1단계입니다. 고장 일으켰을 때 말이죠. 고장 일으키고 2단계 정도가 되면 어떻게 되냐, 감정 조절이 안 돼요. 분노가 아무 때나 막 하고 폭발하고 말보다 주먹이 먼저 나오고 던져서는 안 될 물건을 던지고 아이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욕설들을 내뱉습니다. 이게 2단계입니다. 3단계는요, 아이가 이제 두통이 오거나 소변 실수를 자주 하거나 또는 각종 여러 가지 틱이 올라옵니다. 이게 3단계입니다. 이런 과정이 다 지났다 싶으면 그 다음에 오는 게 ADHD입니다. 또 2단계를 지나면요, 5단계가 되면 자폐가 옵니다. 물론 자폐는 ADHD 다음에 오는 수도 있고 동시에 오는 수도 있고 또 그보다 훨씬 먼저 나타나는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자폐까지 다 보이고 나면 그대로 방치해서 악화되면 그 다음에는 좀 심각해집니다. 6단계인데요, 언어 지연이 보입니다. 말이 늦고 말을 하더라도 오늘하고 문장으로 말하지 못하고 이렇게 되죠. 물론 이것은 지적 지연도 동반합니다. 대부분 부모님들이요, 자폐나 ADHD까지는 어떻게든 참고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혹시나 하고요. 그러나 방심하시면 안 됩니다. 어느 날 지적인 문제가 발생하면 여기서부터는 좀 상황이 달라져요.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는 강을 건너가 버리는 수가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째 단계는 뭐냐, 언어 지연이나 지적 지연이 바로 언어 장애, 지적 장애로 발전합니다. 발전이라고는 무섭지만 악화되는 거예요. 이 7단계부터는 할 수 없이 장애인입니다. 참 안타깝고 딱한 사정입니다만은 오지 말아야 할 것이 온 겁니다. 자, 7단계 다음은 8단계죠. 이때는 지체장애가 옵니다. 지체장애라는 거는 팔, 다리 이런 데가 잘 마음대로 움직이질 않는 거죠. 다리를 절렁거리기도 하고 손에 들고 있는 물건을 맥없이 떨어뜨리기도 합니다. 침을 흘리기도 해요. 하루 종일. 동공이 초점을 잃기도 합니다. 계단을 오르내리지 못하기도 하고요. 이상 비만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 다음은 8단계를 지나서 9단계, 9단계는 2급 장애입니다. 아주 심한 장애죠. 또 그리고 10단계 마지막 단계는 1급 장애입니다. 자, 제가 이렇게 단계별로 번호를 붙여서 구분했는데요. 물론 모든 어린이가 다 이처럼 딱딱 구분지어서 증상이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중간 단계쯤 되는 자폐가 2, 3살 어린이에게도 나타나기도 하니까요. 자, 이제부터 본론입니다. 우리 연구소는 저 위에 10단계 중에서 1단계부터 8단계까지 8단계를 모두 약물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상담만으로 치료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그 발생 원인이 교통사고라든가 추락이라든가 충돌 등 물리적 요인으로 인해서 생긴 질병은 저희가 고칠 수가 없죠. 그거는 외과적 치료 범위니까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10단계 중 8단계까지는 상담만으로 모두 치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8단계, 저희가 치료하는 8단계 중에 자폐가 있습니까? 보입니까? 네, 자폐가 있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자폐는 상담으로 치료되는 여러 가지 신경정신과적 단계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또 거기다가 최고 난이도의 단계도 아니고 중간 단계쯤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동안 한 어린이도 빠짐없이 다 고쳐주었다는 것이 사실은 그렇게 크게 대단한 일도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8단계처럼 어려운 질병을 고치는데, 장애를 고치는데 그보다 더 훨씬 아래인, 아직 장애라고 할 수 없는 자폐를 고치는 거는 훨씬 쉽지 않겠어요? 사실 우리가 많이 긴장하고 연구해야 하는 어린이는 6단계 이상, 즉 언어장애, 지적장애, 지체장애 이런 것입니다. 이런 단계가 난이도가 높고 고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그동안 내원한 어린이가 장애까지 갔냐 안 갔냐 이런 것에 주의를 많이 집중했고요. ADHD냐 자폐냐 이런 것은 별로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좀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아무튼 증상이 좀 심하다 해도 예정된 일정대로 딱 회복시켰으니까. 제가 이렇게 무약물 상담치료를 한다는 얘기를 하면 대부분 부모님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희대의 사기꾼 아니면 천재래요. 이해가 됩니다. 우리나라 최고 수준의 종합병원은 물론 선진국의 유명한 대학병원에서는 못 고친다는데 그걸 한국의 초가집 같은 당신의 연구소가 고친다? 이거 믿기 어렵죠. 그래서 이런 부모님들이 어떻게 하시는 줄 아세요? 아직도 간판만 번드르한 곳을 찾아 헤매고 다닙니다. 당연히 돈 버리고 시간 버리고 아이 버리고 부모님도 황폐해지고 이런 과정을 밟습니다. 못 고치는 치료자. 예? 말이 이상하죠? 못 고치는 치료자를 물귀신같이 찾아다니면서 자진해서 사기를 당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실제로 고쳐주는 저는 사기꾼이라고 하니 제가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러나 아무튼 지금까지 여기저기 방황하다가 저희 연구소에 온 분들은 다 고쳐드렸어요. 더 딱한 것은요, 그렇게 3년, 4년, 아니 그 이상을 허비하고 세월 다 보내고 다 커버린 중학생, 고등학생을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뇌조직이 만 15세, 즉 중3 말기 정도면 거의 다 완성된다는 사실 아시죠? 완성되고 나면 그동안에 입었던 뇌 손상을 회복시키기 어렵다는 것도 짐작하시겠죠. 혹시 제가 2017년에 출간한 세계적 천재들도 너만큼 산만했단다라는 책을 아시나요? 이 책에 260에서 264쪽을 보시면요, 유소년 자폐 아이를 3, 4개월 만에 고쳐주어서 환호자격하는 엄마들의 글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치료가 2015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자, 그러면 댁에서는 어떻게 고쳤냐? 이런 궁금증이 나오실 거예요. 사실 거기에는 비결 아닌 비결이 있습니다. 그 비결은 바로 두뇌 특성입니다.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사람을 일정한 뇌과학적 기준에 따라서 5 또는 7가지 두뇌 타입으로 나눕니다. 우리가 개발한 우리만의 구분 방법입니다. 이 두뇌 특성을 이용하면요, 자폐, ADHD 문제가 쉽게 풀리는 것이죠. 그 논리는 좀 길어요. 그래서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아직도 믿음이 가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빼박 물증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특허를 받은 것인데요, 제목이 좀 깁니다. 3급 지적장애, 언어장애 및 지체장애를 가진 유소년의 신경학적 치료 방법 및 시스템이라는 제목이에요. 앞에서 신경정신과적 증상을 10단계로 나눌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중에 10단계 중에 6단계, 7단계, 8단계를 상담으로 고친다. 이것이 특허로 등록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보시는 증명서가 그거예요. 어떠세요? 믿을만 하세요? 아니면 너무 어마어마한 일이어서 공감이 가려면 좀 더 시간이 걸리시겠나요? 네, 좋습니다. 하여튼 모두 광명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자폐라는 것은요, 제가 그동안 겪어본 바에 의하면 저는 자폐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폐란 타고난 재능을 무시당하는 어린이가 본능적으로 부리는 심술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곰곰이 되씹어 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